제발 5분만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신발 신기려면 도망가고, 밥 먹다가도 일어나고요. 밖에서 실컷 놀고 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 뛰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자주 드시나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오늘 영상은 바로 이 고민을 하는 부모님을 위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가 왜 계속 움직이는지, 단순히 산만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몸이 먼저 반응하는지 알게 되실 거고요. 밥 먹어야 되는데 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거나 놀이터에서 안 들어오려고 할 때처럼 통제가 불가능할 때 엄마가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짧고 구체적인 코칭 대화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해볼 수 있는 아이한테는 즐겁고 엄마는 힘을 덜 수 있는 전환놀이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얜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럴 땐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하시면서 훨씬 선명하게 방법을 그리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는 자꾸 문제부터 먼저 보게 돼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만지면 안 되는 것도 계속 만지고, 딴 데로 계속 새니까 이건 고쳐야 되는 행동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정말 통제가 안 되는 아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아이의 에너지를 읽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엄마도 아이도 덜 힘들어질 수 있는지 같이 풀어볼게요. 사실 엄마가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아이가 하루 종일 계속 산만한 모습을 보일 때보다 엄마는 이제 다음 걸 해야 하는데 아이는 아직 안 끝난 상태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순간들이죠. 신발을 신고 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도망갈 때. 집에 들어와서 씻고 정리해야 하는데 소파부터 올라가 가지고 방방 뛸 때요. 밥상에 앉아야 하는데 자꾸 다른 걸 만지려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멈추고 따라와야 하는데 왜 또 저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산만한 아이, 말 안 듣는 아이, 통제가 안 되는 아이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이 장면을 그렇게만 보고 지나가면 우리 아이가 왜 계속해서 움직이는지 진짜 이유를 놓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산만하고 제멋대로인 거 맞아요. 근데 사실은요, 아이가 아직 쓰고 싶은 에너지가 남아서 멈추는 걸 힘들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소파에서 더 놀고 싶은데 손을 씻으러 가야 될 때, 장난감을 더 꺼내고 싶은데 밥상에 앉아야 할 때,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은데 집에 가야 할 때 같이 아직은 더 뛰고 더 만지고 더 해보고 싶은데 그 흐름을 끊고 엄마가 정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야 할 때 그때 많이 힘들어 하죠. 이렇게 되면 엄마는 하루 종일 아이를 쫓아다니는 느낌이 들고 지치게 됩니다.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잠깐도 가만히 있지 못하지? 내가 훈육을 잘못하고 있나? 생각을 하게도 돼요. 처음엔 그냥 에너지가 많은 아이인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이의 문제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특히 공부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줄을 서야 되거나 가만히 앉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걱정이 더 커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장면을 그냥 말 안 듣는 문제로만 보면 엄마도 더 지치고 아이도 더 답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은 꼭 해석을 바꿔서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조용히 생각한 다음에 움직이는 아이라기보다는요, 새롭고 재밌는 게 눈에 들어오면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직접 가보고, 만져보고, 열어보고, 해보려는 쪽으로 먼저 몸이 움직이는 기질을 가진 아이예요. 기질은 타고납니다. 그러니 본능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자꾸 만지고 금방 또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뭐가 떠오르세요? 브레이크가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 엔진이 큰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진이 큰 차는 힘이 좋은 대신에
한번 속도가 붙으면 그 힘이 쉽게 가라앉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도 비슷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큰 만큼 한번 올라온 힘이 몸 안에 더 오래 남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멈추라고 하면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아직 못 쓴 에너지를 억지로 붙잡고 있어야 해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남았는데 참아야 되면 입이 근질근질하고 답답하잖아요. 이거 오랫동안 묵히면 화병 생깁니다. 에너지를 다 쓰지 못한 아이도 비슷해요. 어느 정도 다 쓰고 나야지 몸이 조금씩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니? 라고만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더 답답해질 수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몸을 억지로 멈춰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기질은 타고 태어나지만 그 기질을 조절하는 힘은 배우면서 자랍니다. 기질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강점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가진 걸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가진 것을 잘 조절해서 상황에 유리한 쪽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볼 때 이걸 왜 못 고치지 보다는요. 우리 아이는 어떤 자극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걸까? 이 에너지를 어떻게 잘 쓰게 도와줄까? 이 질문으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그냥 에너지가 많고 잘 노는 아이예요. 신나게 놀다가도 좀 이따 갈 거야 라고 예고를 해주면 조금씩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쉽기는 하지만 몇 번 안내를 해주면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게 좀 쉬워요. 재밌는 활동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새롭고, 더 재밌고, 더 몸을 크게 쓰는 것을 계속 찾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하다가도 금방 다른 데로 눈이 가고, 같은 놀이를 오래 반복하면 빨리 심심해하기도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밌는데, 그걸 그만하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걸 훨씬 더 힘들어할 수 있어요. 이 차이는 멈춰야 할 때 잘 보입니다.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은데 집에 가야 할 때나 장난감을 더 꺼내고 싶은데 밥상에 앉아야 할 때, 소파에서 더 뛰고 싶은데 씻으러 가야 할 때요. 새로운 자극을 더 추구하는 아이는 그냥 활발한 아이보다 아직 내 몸은 안 끝났는데 하는 반응이 훨씬 크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하게 보여도 한 아이는 그냥 잘 노는 아이고요. 다른 아이는 같은 만족을 느끼려면 더 새롭고 더 강력한 자극이 필요한 아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 활동 흐름에 맞춰서 나름 참고 있다가 집에 오면 긴장이 풀리잖아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에너지가 한꺼번에 올라오기도 하고요. 소파나 장난감, 가구처럼 손대고 움직일 게 많기도 하죠. 게다가 집에 도착한 직후, 저녁 준비 전후, 또 잠들기 전에는 엄마 체력도 가장 떨어지는 시간이라서 같은 행동도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엄마와 아이의 기질 차이까지 겹쳐지면 더 힘들어요. 아이는 더 움직이고 싶고 엄마는 빨리 정리하고 조용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럴수록 엄마는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아이는 더 답답해하면서 계속 살금살금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둘 다 지치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다 기질이니까 그냥 두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해하는 건 면죄부를 주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도와주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이의 기질 자체를 문제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기질 안에는 분명 부모님을 지치게 만드는 면도 있습니다. 동시에 탐색하는 힘, 몰입하는 힘, 새로운 걸 발견하는 힘, 주도해서 분위기를 끌어나가는 힘도 함께 들어있어요. 중요한 건 이 기질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강점으로 이어질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에게 어떤 말이 잘 안 먹히고 엄마가 어떤 코칭 대화를 써야 덜 부딪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아이를 멈추게 하는 힘은 큰 소리보다 반응 방식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아동심리학자 로스 그린은 아이가 지금 멈추지 못하는 건 엄마를 이기려 해서라기보다는 멈추는 힘을 아직 충분히 못 쓰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세게 누르기보단 멈출 수 있게 도와주는 말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 몇 번을 말하니? 그만 좀 하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런 말을 반복해도 아이는 계속 움직이고 엄마는 지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바꿔야 하는 건 바로 제지하기보다는 먼저 읽어주는 반응입니다. 아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신발도 안 벗고 막 뛰어다니면 몸이 아직 안 끝났구나. 더 움직이고 싶지? 지금 멈추기 아쉽겠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나오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아이가 자기 상태를 이해받고 멈출 수 있게 도와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하지 말고 짧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 대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걸어 다니는 곳. 자, 엄마 손 잡아. 오케이. 3번만 더 하고 끝내자. 점프 10번 더 하고 손 씻기. 이렇게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짧게 주시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들떠 있을 때는 앉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수저 2개 놓고 오면 바로 밥이다. 물티슈 가져오고 의자에 앉기. 놀이터에서 안 들어오려고 할 때는 이제 끝이야 보다는요. 더 놀고 싶지? 엄마도 알아. 오케이, 그럼 3번 더 타자. 그리고 집에 가자. 자, 이제 3번 끝났으니까 엄마랑 현관까지 뛰기. 이렇게요. 길게 말하면 끝까지 듣기 어렵고 추상적으로 말하면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3번째는요. 아예 말이 아니라 몸으로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손을 잡고 여기선 이렇게 걷기. 우리 집 규칙은 안전하게 걷는 거야. 하면서 같이 1발, 2발 걸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한테 급브레이크보다 살짝 브레이크가 더 맞는다고 생각해요. 엔진이 크니까요. 그래서 바로 끊기보다는요. 이제 10분 남았어. 3번만 더 하고 끝.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하자. 이렇게 멈출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끝내는 것입니다. 3번만 더라고 했으면 정말 3번 뒤에 끝나야 돼요. 아이는 말보다는요, 반복되는 경험으로 훨씬 더 빨리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멈춘 뒤에 바로 잡아주는 말이에요. 우와, 더 하고 싶었을 텐데 멈췄어. 엄만, 너가 이거 할 줄 알았다? 우리 현재 점점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생긴다. 지금도 잘하지만 연습하면 점점 더 잘할 수 있어.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아이에게 자기 인식을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나는 원래 멈추지 못하는 아이인데가 아니라 나는 멈출 수 있는 아이라는 방향으로 아이 마음이 조금씩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더 무서운 말이 아니라 먼저 읽어주는 말이고요. 긴 설명이 아니라 짧고 구체적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보다는 몸의 방향을 바꿔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요. 그만해 이 말씀 줄이시고요. 이렇게 해보자. 이 말을 늘려주세요. 그 변화가 쌓이면 아이 반응도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말로 제지하는 것보다 몸을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짧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둘러보고 만져보고 직접 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갈 힘이 생기는 아이일 수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요. 방과 후에 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손 씻어, 가방 정리해, 앉아
이렇게 하시면 아이는 아직 움직이던 흐름이 몸에 남아 있어서 바로 멈추고 정리하는 걸 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현관에서부터 짧은 전환놀이를 하나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를 이겨라 가위바위보를 해서 엄마한테 이기면 만세하면서 점프 5번, 엄마한테 지면 10초간 막 춤추기, 뭐 이런 식으로요. 엄마는 움직이지 않고 아이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웃으면서 엄마와 연결된 정서도 훨씬 부드럽게 풀립니다. 재미가 있으면 그 다음엔 또 뭐가 나올지를 기대하면서 엄마를 더 잘 따라오기도 해요. 집안에서의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이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하기보다는요, 몸을 쓸 수 있는 짧은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건 3장만 화장실 배달입니다. 이렇게요. 냉장고에서 우유를 찾아주세요. 과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도 있고요. 쓰레기 봉투는 어디에 있을지 찾아오면 미션 성공! 이런 식으로 아이의 몸을 쓰게 하고 집중할 대상을 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션을 끝냈을 때 바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코칭 대화를 이어가 주세요. 역시 우리 현재,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졌어. 이거 보니까 어제보다 밥도 오늘 더 잘 먹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매일의 과정을 인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기질 검사를 하면 자극 추구가 높은 편이에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매일 밖에서 뛰어놀았던 기억이 나요. 제 사촌 동생은 그렇게 뛰어다니는 저를 보면서 왜 저렇게 뛰어다니지 힘들게? 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촌 동생은 자극 추구가 낮은 기질입니다. 기질의 차이 조금 느낌 오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이해할 때는요, 아이 기질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인 내가 어떤 기질인지 같이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흐름을 좋아하는 기질이라면 아이의 움직임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나도 자극 추구가 높은 편이면 아이의 에너지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중요한 건 누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부모님도 내가 왜 이렇게 지치지 하고 자책하기보다는 내가 아이를 힘들어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엄마가 덜 힘들면서도 아이는 만족할 수 있게 아이의 기질인 탐색하는 힘, 몰입하는 힘, 움직이는 힘을 잘 이어지게 도울 방법을 계속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지 마를 줄이시고요. 이걸로 해보자. 이 말을 좀 늘려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에너지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잘 흘러갈 방향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과 부모님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의 기질 자체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강점으로 이어질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님 선에서 그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집안 흐름도 조금씩 편안해지고 아이도 조금씩 따라오는 힘이 생긴다면 그건 정말 좋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도 해보고 짧은 코칭 대화도 써보고 집안 흐름도 바꿔보고 몸을 먼저 쓰게 하는 놀이도 넣어봤는데도 생활이 계속 너무 버겁다면 그때는 그냥 내가 더 잘해야지로만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아이가 자꾸 위험한 곳으로 가서 안전이 계속 위협을 받을 때, 밤마다 뒤척이거나 흥분이 잘 가라앉지 않아서 아침까지 가족 전체가 지쳐버릴 때, 밥 먹기, 씻기, 외출처럼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계속해서 큰 실랑이로 이어질 때, 선생님도 힘들어하고 아이도 자주 지적받으면서 자신감이 떨어질 때, 그리고 무엇보다요, 부모님이 매일 버티는 느낌으로 살고 있고 좋게 말해주고 싶어도 자꾸 짜증부터 올라올 정도로 체력과 마음이 바닥나 있을 테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더 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잘게 나눠서 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순간에 통제하기가 가장 어려운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힘든지, 손 씻기에서 막히는지, 밥상에 앉는 순간이 힘든 건지 이렇게 장면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역할도 나눠야 합니다.
학교 직후 30분은 다른 보호자가 맡고 엄마는 저녁 준비만 하는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혹은 반대로 엄마가 전환놀이만 맡고 씻기와 식사는 다른 보호자가 맡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지쳐서 무너질 때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누가 어떤 시간대를 맡으면 조금 덜 힘든지를 현실적으로 다시 짜보는 겁니다. 유치원이나 학교같이 단체 생활에서 어려움이 이어진다면 선생님께도 이런 상황과 집에서 효과 있었던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나눠주시면 좋아요. 아이가 집에서와 단체 생활에서의 반응이 비슷해야 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을 해봤는데도 안전, 수면, 식사, 단체 생활, 부모님 체력까지 여전히 너무 버겁다면 그때는 혼자 끝까지 버티지 마시고요. 부모 코칭이나 아이 발달을 함께 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가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집에 맞는 방법을 더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바깥의 시선을 빌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혼자 끌고 가면서 점점 지쳐가는 것보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받아서 아이와 부모님이 덜 힘들어지는 길을 찾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이가 좋아지는 건 얌전해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쓰고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아이를 무조건 산만한 아이, 통제가 안 되는 아이로만 보면 엄마도 지치고 아이도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브레이크가 없는 아이가 아니라 엔진이 큰 아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기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잘 쓰게 돕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저장해 두세요. 귀가 후나 밥 먹기 전, 잠들기 전처럼 가장 부딪히는 순간에 다시 꺼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모님이 떠오르신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부모님 마음은 많이 가벼워지거든요. 끝으로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아이가 정말 재밌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놀이 영상 올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기다려주세요. 엄마와 아이 모두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